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29일 석가탄신일 대체 힘으로 인한 이 보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회화 기업 분석 5월 29일 이 보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국제기구에 이제 취업하시는 분들,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제 이 국제기구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코이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이카에 취업을 하실 때 어떤 경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코이카 방글라데시에서 여기 화면에 나와 있지만 Capacity Building of Universities, 줄여서 이제 CBU라고 그러는데요. Capacity Building of Universities in Bangladesh to promote youth entrepreneurship이라고 그래서 어, 방글라데시 수도가 다카입니다. 다카인데 이 다카 대학교 University of Dhaka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창업, 이 유스 앙트레프레너십의 창업 전문가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부터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방글라데시만 제가 한 6번 정도를 지금 현지에 가서 다카대학교 학생들을 창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것은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말로 얘기를 하자면 시장 적합성인데 이제 마케팅이나 상품 개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방글라데시가 전 세계에서 이 ODA하고 또 대외 경제 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EDCF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ODA라는 건 말 그대로 Official Development Aid라고 해서 G2G 사업입니다. 정부와 정부 간에 하고 있는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비롯한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저희가 통틀어서 ODA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방법은 양자간, 그래서 한국 정부와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제 수원국이 되겠죠. 수원국이 되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공여국이라고 그래서 이제 도너를 하고 있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지원 형태는 이제 대부분 무상 증여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랜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여, 또 기술 협력, 프로젝트 원조, 식량 원조, 또 이제 네팔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지진이 나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긴급 재난구호라고 그래서 공군 특별 수송기가 가고 그러는데 이러한 긴급 재난구호, 또 NGO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상으로 하는 거는 이제 론이라고 그러는 차관을 일으키는 사업을 유상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어성 공공 차관이 지원이 되고 아무래도 차관이 지원이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인터레스트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상원조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담당을 하고요. 무상원조 사업은 외교부 또 외교부 산하의 코이카가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이카의 DIP 사업이 있습니다. 또 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이라고 해서 또 혁신에 관련된 이 DIP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이 CTS 사업은 그 기업에서 이제 어떤 뭐 크리에이티비티라든가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이제 코이카에서 CTS 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스타트업들이 이런 개도국에 진출하기가 굉장히 뭐 정보라든가 자금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데 코이카 CTS 사업을 통해서 뭐 방글라데시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아프리카 탄자니아라든가 이런 데에 진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스템 교육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스템 교육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인 럭스로보가 이런 IoT 기술을 가지고 이런 브릭을 만듭니다. 그래서 브릭을 가지고 IoT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럭스로버가 2023년, 2024년에 케냐에 진출했던 사업을 이제 코이카 CTS 사업이 있고요. 또 아프리카 가나의 감염병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의료 검진 센터, 그래서 이 코비드-19 관련된 협력 사업이 있었고요. 이거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그래서 뭐 지금 코비드-19이 이제 어떤 엔데믹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종료가 되었지만 아프리카는 이제 이 옐로우 피버라고 그래가지고 황열병이라든가 댕기열이라든가 어,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이집트 모기를 그 매개체로 하는 그런 풍토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병 대응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의료 사업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병원이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병원 진료에 관련된 이런 의료 관련된 또 이 정보 사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떤 병원 진료 의무 기록 사업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CTS, MIS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ICT 관련된 그런 사업들도 병원이 나가게 되면 또 같이 따라 나가는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남미의 볼리비아에는 AI로 암을 조기 진단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사업이 있었고요. 이것도 역시 2023년, 2024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방글라데시 국기인데요. 초록색 바탕에 원이 중앙에 이제 정확하게 센터에 맞는 게 아니라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엔 이제 오른쪽이 되시겠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파키스탄하고 독립전쟁을 하면서 흘린 그런 순국 선열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방글라데시 다카대학교에서 이제 그 했었을 때 이제 프로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그런 멘토를 하고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 200 고성장 PD를 20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의 암 중에서 이 브라카 진이라는 게 발병을 해서 이제 여성암을 일으키는데 이 한국형 브라카 진의 검체를 그 시퀀스 매핑을 한 회사가 엔진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KT에서 이제 사내 벤처로 있다가 이제 분사를 해서 나온 회사인데 이 회사가 2019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NGS라고 그러는 New Generation Sequencing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트윈이라는 자율주행 로봇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지금 코스닥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윈이까지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멘토링했던 기업 중에 엑식 기업이 이제 2개가 되는 거죠. 동국대학교에서는 제가 이제 2010년부터 직무이해와 기업 분석하고 취업 실전 전략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1대1 핵심 역량 코칭을 지금 한 5천 명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카대학교에서는 이제 그 저희가 ODA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방글라데시에서 제2의 글로벌 유스 서밋이라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키노트 스피커로 이제 작년 7월에 강의를 했었었고요. 제가 방글라데시에 가서 강의를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서울에서 웹엑스로 접속을 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줌으로 했었죠. 줌으로 접속을 해서 방글라데시 시간으로 9시부터 자정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3시간 수업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시차가 3시간 정도가 빠르니까 저는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강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줌에 그때 한 200분이 들어오셨는데 강의 끝날 때까지 다 경청을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그 방글라데시에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다카 대학교는 이제 국립대학이고요. 102년 역사가 된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큰 국립대학이 다카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어, 정부라든가 이 학계라든가 법조계라든가 이런 쪽에는 다 다카 대학교 동문들이 거의 다 이제 진출해 있고요. 이 왼쪽에 있는 학교는 NSU라고 그래서 North South University라고 그러는데 이 방글라데시에서 또 가장 유명한 사립대학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스쿨인데 여기에 이제 마케팅을 강의하고 계시는 어, 닥터 파르자나하고 제가 이제 어, 저희 코이카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사진인데 작년까지는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녀가지고 제가 마스크를 쓰고서 이제 그 파르자나 교수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다카대학교에서 저희가 IC 센터라고 그러죠. 이노베이션 앤 크리에이티비티 센터에서 저희 이제 상대 카운터 파트너인 경영학과의 라시둘 라우만 교수하고 이제 3월 달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다카에 있는 그 그라빈 폰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이동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 통신 사업자가 몇 개가 있습니다. 한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GP라고 그러는 그라민폰이 있는데 이 그라민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예전에 그 지금은 이제 차토그램이라고 도시 이름이 바뀌었는데 치타공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님이 이 그라민 뱅크라는 거 마이크로 뱅크를 만드셔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 마이크로 뱅크 비즈니스를 하셨습니다. 그 은행 이름이 이제 그라민 뱅크인데 그 교수님이 이제 그라민 뱅크를 가지고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으셔가지고 이 그 그라민 뱅크를 후원했던 모기업이 이제 이 그라민 폰이라는 통신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SKT나 뭐 KT나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그라민 폰이 이제 GP하우스라고 해서 엑셀러레이터 사업을 합니다.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엑셀러레이팅과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 GP하우스를 방문을 해서 거기서 이제 촬영했던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제가 소설이 있었던 홀리데이인 다카 시티의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그 GM이죠. 제너럴 매니저시고 오른쪽에 이제 그 직원분하고 루프탑에서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2021년 12월 1일 날 다카대학교 100주년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의 뭐 교육부 장관님 또 각 국립대학의 총장님들 또 이제 VIP들이 오셔가지고 행사를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그 다카대학교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100주년 기념식에 뒤에 보시면은 이제 포토월에 저희가 코이카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추첨을 받아서 제가 2021년 12월에 갔었던 사진입니다. 요거는 아마 그 다카 대학교 학생들이 전통 공연을 했던 그런 벵갈리 공연을 했던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글라데시 특산품인데요. 주트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동영상을 보시고 또 말씀드릴게요. 저게 이제 주트라고 그러는 일종의 이제 그 마의 일종입니다. 황마라고 그러는 저걸 갖고 저렇게 뭐 에코백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방글라데시 가신 분들은 이제 기념품으로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데시브를 가지고 저렇게 이제 그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브레이스를 가지고 옆에를 장식을 하고 있고요. 저기 주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트를 가지고 이렇게 수공예품을 만드시는 거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ODA 사업을 또 말씀을 드리면 어, 올해는 저희가 그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라는 이제 ODA를 종합 시행 계획을 하는 그 수립에 대한 이제 그 기준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한 5천억 정도가 증가를 해서요. 저희가 전체 뭐 지자체, 전체 중앙부처에서 쓰는 ODA 그 예산이 4조 5,450억입니다. 올해 확정된 게. 그래서 12개 지자체와 45개 기관에서 1,898개 사업을 이제 시행할 계획이고요. 이 자료는 이제 국무조정실의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나온 자료고요. 수원국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도와주는 국가를 이제 수원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94개 국가를 도와주고 있고요. 국제기구는 이제 뭐 UNDP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뭐 이런 데 ADB라든가 이런 데랑 해서 국제기구 54개와 저희가 이제 코워크를 하고 있고요. 도움을 주는 국가를 보시면 아시아가 37.7%로 가장 많고요. 근데 아시아는 대부분 이제 뭐 이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가 되겠고 아프리카가 18.9%고요. 중남미가 8%, 중동 CIS 메나 지역이라고 그러죠. 미드리스트, 노스 아프리카 여기 해당하는 지역이 4.3%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점점 이제 이쪽 아프리카 쪽으로 저희가 ODA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지리아의 피저빌리티라고 해가지고 예비조사를 작년 11월에 갔다 왔는데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저희가 좀 많이 도움을 주려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야별로 보시면 보건 분야가 13.3%입니다. 그래서 4조 5,450억 예산이 어떻게 스플릿이 되는지 보시면 보건이 13.3%고요. 교통이 12.2%, 인도적 지원이 11.4%, 교육이 9.3%, 그다음에 공공행정 8.5%, 농림수산이 7%, 에너지가 4.9%, 방글라데시처럼 이렇게 청년 창업을 하는 뭐 이런 분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프로덕트 마켓핏의 이제 오버뷰는 프로덕트 마켓핏에 대해서 이제 뭘 할 거냐, 뭘 배울 거냐 이거를 이제 저희가 한 장의 이제 그 PPT로 정리를 했던 건데요. 어, 결국은 이제 이 구매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상품을 기획을 하고 상품을 만들 것이냐 판매자 입장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구매자 입장에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프로덕트 마켓 핏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르치는 이제 교과목은 4개 과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저희가 코스 네임이 이제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24시간 동안 스타트업 아이디어 앤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뭐 어떻게 아이디에이션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과 케이스 스터디. 그래서 한국의 스타트업과 또 글로벌한 스타트업과
방글라데시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이제 24시간 동안 사례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하고요. 전부 강의는 이제 영어로 하게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그 케이스 스타디에 넣었던 우리나라에서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피부 스캐닝을 하고 있는 룰루랩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동영상도 잠깐 보시면서 말씀. I would really like to do something that matches my skin and not everyone else. There are 7 billion people on the earth, but there's only one me, right? I think everyone would probably say that they would like to do their skincare at home rather than spending a lot of money on these spas and treatments. 이 회사 제품이 문민이라는 제품인데요. 예. CES 2020에서 이제 이노베이션 어워즈를 받았고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년 연속 그 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AI 스캐너를 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한 10초 정도 되면 여러분의 피부 나이를 인공지능이 이제 피부 나이를 해줘요. 그래서 뭐 신체 나이가 25세인데 피부 나이는 23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피부 나이를 측정을 해주고요. 뭐 측정만 해주면 사실 이 디바이스를 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한테 원하는 피부과 제품이라든가 뭐 토너는 뭘 쓰세요. 그다음에 세럼은 뭘 쓰세요. 그래서 화장품을 다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각 가격대별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과목은 이제 제가 디자인 띵킹과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12시간 강의라고 있고요. 디자인 띵킹은 뭐 이제 그 미국의 그 스탠포드 대학교의 디스쿨 모델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셉코리아에서 여러분이 이제 기업에 가시면 ERP 시스템을 많이 하실 텐데 우리나라는 크게 보시면 그 셉이라는 회사, 독일의 셉이라는 회사가 만든 세발3라는 ERP가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는 세발3 오토 버전을 쓰고 삼성은 세발3를 쓰고 있는데 그런 대부분 대기업이 이제 거의 그 셉의 ERP를 쓰고 있고요. 또 나머지 회사들이 미국의 오라클의 11i 그 ERP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두 회사 제품을 많이 쓰실 때,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제품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겠고요. 그 셉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디자이너들이 그 제품 개발을 할 때 어떻게 이 고객 지향적인 문제 해결을 하느냐. 그래서 5단계의 디자인 띵킹 방법, 또 디자인 띵킹 트레이닝, 그다음에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각 그 팀원들이 상호 평가를 하고 리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12시간을 이제 강의를 또 하게 되겠고요. 세 번째 교과목은 이제 아이디어 베리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베리파이 할 거냐. 이것도 이제 역시 그 케이스 스타디와 방글라데시 스타트업, 뭐 타타오라고 그러는 그런 기업들의 사례를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아마 이 교과목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노사우스 유니버시티의 그 닥터 파르자나 교수가 사립대학 교수님이지만 다카대학교에 오셔가지고 또 이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자율주행 로봇을 하고 있는 트위니 동영상을 좀 보시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Investment, mainly invested in deep technology areas such as AI, autonomous driving, and robotics. We are lucky to get a chance to invest in Twinny. As the e-commerce market grows, the logistics market is also increasing rapidly. The main point of the logistics market is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someone to work for warehouse because most of warehouse sites are outside of town and people want to work in the city. Manpower shortage at the logistics center is really serious problem. Twinny is
solving these problems. Tweenie is developing and providing autonomous robots and platforms for the movement of goods in the logistics center. The robots run without additional infrastructure, even in a very large, complex indoor environment. In particular, it operates without any errors or bumps at the crowded mart and warehouse where many people move. Tweenie robots can reduce the cost of logistics. One fulfillment center simulation resulted in 50% reduction in manpower and 3 times more efficient throughput. Tweenie has full-stack autonomous robot technologies, perception, status estimation, path planning, and control. It is not simply software implementation through the robot operating system called ROS, but can transform ROS according to the situation and create new functions. Tweenie has many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트윈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KT 인베스트먼트에서 이제 디렉터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트윈이는 이제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를 사시면 이제 글로비스라는 회사에서 인랜드 트러킹을 해서 여러분 가정까지 자동차를 이제 배송을 해드리는데, 이 글로비스 웨어하우스에 가시면 기존의 포크리프트가 지게차라고 그러죠. 포크리프트가 이제 이 로딩 언로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트위니의 이 자율주행 로봇 위에다가 이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얹어주면 지게차가 했던 부분을 이제 얘네 자율주행 로봇이 찾아다니면서 웨어하우스 각 셀프까지 배송을 하고 있는 굉장히 이제 물류 고도화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본사는 대전에 있고요. 직원들이 거의 다 이제 20대, 30대 굉장히 젊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 가치는 한 4천억 정도 되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 과정이 한 개의 교과목이 360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과정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기초 과정이 끝나면 심화 과정에서는 Process of Startups Establishment에 대해서 12시간 또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프로세스의 이해와 또 사례 연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총 제가 맡은 시간은 60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0시간 중에서 제가 이제 60시간 정도를 맡고 있으니까 한 20% 정도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라버스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사례로 들어가고 있는 여러분 많이들 아시고 있는 이제 버추얼 휴먼에 관련된 DX라고 그러죠. 이제 이 버추얼 휴먼에 관련된 우리나라 스타트업입니다. 라이언 로켓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우리은행에 가시면 이 AI 은행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에 가시면 사람도 있지만 이 키오스크에서 이제 AI 은행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개발한 회사가 이 라이언 로켓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앤더슨 쿠퍼라고 CNN에서 굉장히 유명한 앵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앵커인데 이 사람이 실제 앤더슨 쿠퍼가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버추얼 휴먼으로 라이언 로켓에서 만든 겁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Here is today's Lion Rocket. Lion Rocket is planning on developing virtual ad banker. This artificial intelligence virtual banker can not only reflect the appearance, gesture, and voice of a specific person through audio and video synthesis, but can seamlessly converse with the customer by accurately analyzing and understanding the customer's voice without the need of a camera or a microphone. Anyone can now create news and professional content with just a laptop. This AI video synthesis technology, based on deep learning technology, is expected to be widely used in education, broadcasting, and entertainment. This was AI Andrew. 그래서 저게 지금 실제로 앤더슨 쿠퍼가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거를 이제 버추얼 휴먼으로 만들어가지고 라이언 로켓에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은 지금 이제 이 라이언 로켓에서
방글라데시에도 우리은행 방글라데시 브랜치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AI 뱅커를 만들게 되면 라이온루크 제품이 이제 방글라데시에 진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은행 모델을 그 가수 아이유가 하고 있는데 똑같이 방글라데시에도 지금 아이유가 우리은행 방글라데시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그 유니콘 기업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그래서 비카시라는 유니콘 기업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카카오페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글라데시의 카카오페이가.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가 아무래도 이 농업 기반의 어떤 그 국가이기 때문에 이 어떤 오프라인 은행 지점이 농촌까지 다 가 있지는 않습니다. 뭐 다카라든가 차토그램, 아까 치타공이라고 그랬죠. 대도시에는 은행이 있지만 또 농촌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은행 업무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페이 같이 그냥 그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굉장히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농촌이라든가 이런 데서 금융 혜택을 못 받던 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표를 보시면 모바일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 시장을 비카시가 지금 많이 이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글라데시의 유일한 유니콘이 이 비카시인데 방글라데시에도 유니콘 기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비카시는 우리은행과 지금 이제 협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우리은행 그 다카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은 방글라데시에 이미 1996년에 진출을 했고요. 다카하고 차토그램 뭐 이런데 6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한국 분들도 이제 이 은행을 많이 이용을 하시지만 방글라데시 그 로컬 분들을 위해서 또 금융 서비스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비카시하고 굉장히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방글라데시 로컬 은행인 브락은행이라는 데인데요. 이 브락은행하고 국제 송금이죠. 인터내셔널 리미턴스에 대해서 비카시하고 이제 협업을 하는 그런 그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일들을 많이 해서 이 방글라데시 본국으로 이제 수입 송금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도움을 줄 때 브락은행하고 비카시하고 협업을 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방글라데시 그 근로자들이 좀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그 이 교과목 시간에 한국 스타트업으로 이제 닥터나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작년 6월까지 닥터나우가 이제 그 펀딩을 받은 게 시리즈 B까지 해가지고 그 520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 벤처스 아시아하고 스프링 벤처스 등에서 520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고요. 밸류에이션은 지금 한 2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닥터나우 같은 어떤 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또 이 메디칼 쪽에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 스타트업의 투자 현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카시라든가 샤법이라든가 찰달이라든가 페이퍼플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스타트업들이 있는데요. 비카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정도의 어마운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리즈 C까지 투자를 받았고요. 또 찰달이라는 데 역시 시리즈 C까지 투자를 받았습니다. 밑에 있는 데이터 버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리즈 A 이제 처음 초기 투자를 받았고요. 또 프론티어 뉴트리션 같은 데에는 이제 그로스 스테이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ODA 사업을 하면서 이 KSP, Knowledge Sharing,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식은 혁신과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인식되며 20세기 후반 정보통신 기술 혁명 이후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그 중요성이 더욱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금전적이라든가 물질적 지원 중심의 원조 한계를 극복하고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고 동등한 파트너라는 거죠. 공여국과 수원국이 또 주인의식 제고, 오너십을 가지고 커리어 커패시티 디벨롭먼트, CCD라고 그러는데 역량 개발을 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에 지식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식의 공유는 국가 간 개발 경험을 상호 학습함으로써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유엔에서 정한 SDG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카에서도 이 ODA 사업을 할 때 이 유엔에서 정한 SDG에 해당하는 그 어젠다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목표치를 보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비롯 국제사회의 개발 이니셔티브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삶의 질 향상과 공동 번영을 도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이 국제기구죠. 유엔이라든가 OECD, 월드뱅크, 국제사회는 지식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날리지 베이스드죠. 지식 기반 협력의 개념을 구체화하였으며 최근 참여 주체의 다변화를 강조하는 흐름과 함께 민간 기업,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지식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에 있는 KDI 한국개발연구원과 그다음에 수출입은행, 엑심뱅크, 그리고 코트라, 코이카 뭐 이런 기관들이 다 이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자료를 보시면 지금 뭐 우리나라는 1947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국제사회의 공적 원조에 의지했던 수원국가 굉장히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공적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공여국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ODA 쪽에서 우리나라 굉장히 성공 사례인데 지금 반포 주공아파트 1단지가 지금 이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반포 1단지가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또 이제 다 차관으로 지어진 아파트였고요. 지금 강남구 삼성동에 가시면은 이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는데 그 삼성동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예전에 이름이 그 차관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AID 아파트라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미국의 AID 원조를 받아가지고 US AID 원조를 받아서 지은 아파트가 그 삼성동 현재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자리가 되겠습니다. 빈곤 퇴치와 경제사회 구조 전환에 성공을 해서 우리는 이러한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2010년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죠.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이제 정말 저희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국제적 지위를 전환하는 매우 성공적인 사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발전 경험은 오늘날 개발도상국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개발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아셋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협력수에 부응하고 국제사회 공동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2004년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 KSP를 출범시켰고요. 그 출범 이후 전 세계 89개 국가와 KSP를 통해 협력해온 우리나라는 오늘날 지식 공유를 대표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10년 G20 서울 서밋을 했죠. G20 서울 서밋을 했었고 2011년 부산 ODA 원조 총회 개최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담론을 선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5월 5일 날 어린이날 이거 지금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그 송도 컨벤시아에서
아시아 개발은행 ADB 그 연차 총회가 인천 송도 컨벤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이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파도 이런 스타트업 부스를 마련을 해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을 그 ADB 관계자들한테 지금 쇼업을 하고 있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SP에 보시면 양자 정책 자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요. 일종의 이제 그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국제기구 공동 컨설팅, 국제기구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으로 정책 자문을 제공합니다. UNDP랑 같이 한다라든가 월드뱅크랑 하는 거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협력국의 수요에 기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연계된 정책 분야 및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라고 하죠. 이해관계자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요. 상호학습을 바탕으로 지식의 공유를 하고 있다.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의 성공 사례를 카피 앤 페이스트. 그래서 성공의 복제를 하는 것이 가장 성공하는 쇼컷,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복제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공유된 지식이 실제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있겠고요. 2004년에서 2011년을 보시면 97개 협력국 11개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요. 지식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지식 공유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중남미에 22개의 나라가 있는데요. 여기에 자문 건수가 318개입니다. 중앙아시아와 유럽이 협력국 수는 18건이고요. 자문 건수 141건. 그다음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래서 이 세네갈하고 모로코 이남 아프리카의 협력 건수가 18건이고요. 자문 건수가 163건. 메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중동 북아프리카입니다. 미들 이스트 노스 아프리카. 협력국 수는 12건, 자문 건수 141건. 아시아는 협력국 수가 19건이고요. 자문 건수 488건. 그래서 아마 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가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코이카 네팔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코이카 네팔에서는 이 공공의료, 퍼블릭 헬스 쪽하고요. 교육 사업, 그다음에 농촌 개발, 루럴 디벨롭먼트라고 있고요. 에너지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코이카 네팔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네팔에서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담당하는 이제 코이카 직원을 이제 코디네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코디네이터로 하시는 분들이 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KBS 뭐 다큐멘터리에도 나오시고 네팔에서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하시는데 네팔이 아무래도 이제 이 산악하시는 분들이 트레킹이라든가 전문적으로 이제 등반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산악인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산악인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그 이제 코디네이터 또 PAO라고 그러는 사업 수행을 하고 계시는 어,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초에 가시면 국립 등산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립 산악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도 다 이제 등산들을 다 좋아하시니까 그분들도 다 이제 아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네팔 오피스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이 방글라데시 같은 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저가드 이노베이션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좀 괴짜스러운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대표적인 태국으로 치면 툭툭이 같은 그런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개조해가지고 저렇게 메쉬라고 그러죠. 망을 이제 양쪽에 채워가지고 부딪히면 다치지 않게 해놨는데 지붕을 보시면 이게 무슨 뭐 가드닝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저게
툭툭인지 뭐 아니면 뭘 해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런 식으로 이제 혁신을 해서 그 삶의 혁신적인 요소를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저가드 이노베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인도의 SII라는 회사고요. Serum Institute of India라는 회사입니다.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코비드 19의 백신을 만들었던 회사 중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신 분도 계셨겠는데 이 SII에서 빈곤 국가에 백신을 2억 5천만 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코비드 19 백신을.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그 백신을 공급을 했기 때문에 돈이 비싸가지고 이제 백신을 못 맞을 뻔한 사람들한테 코비드 19으로부터 굉장히 감염병 예방을 한 굉장히 이제 좋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회사고요.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그 카피라이트 이런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SII에서 인도에서 만들어서 빈곤 국가에 공급을 했다. 그래서 이 아달 푸나왈라라는 사람이 이제 SII의 CEO인데 이분의 이제 어떤 그 사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번에 저희가 그 4월에 방글라데시에 이제 저희가 전문가 출장을 가서 펜퍼시픽 호텔에서 이제 저희가 그 이해관계자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제 옆에 이제 그 다카대학교의 라우만 교수가 있고요.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이제 그 경영대학장이십니다. 그래서 다카대학교 경영대학장이시고요. 또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이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샤집이라고 이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YY 벤처스라고 그러는 벤처 캐피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나가서 이제 그 연설도 하고 그러시는 굉장히 유명한 앙트레프러너가 되시고 요 밑에 앉아 계시는 분이 이제 그 NSU의 아까 보셨죠? 닥터 파르자나 교수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모인 교수라고요. 역시 그 다카 대학교에서 딘이죠, 딘 경영대학장,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쪽에 이제 경영대학장을 하고 계시는. 이분은 이제 그 다카 대학교 이제 앨럼나입니다. 올해 졸업을 했는데 또 이 행사가 있어가지고 또 이제 방문을 해준 마에즈라고라는 다카 대학교 졸업생이고요. 지금 컨설팅 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르자나 교수하고 이제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 다카에 있는 방글라데시 팔라먼트 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국회의사당이죠. 국회의사당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테라코타라고 그러죠. 이 벽돌로 붉은색 벽돌로 이제 굉장히 웅장하게 지었고 앞에는 이렇게 해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의 민주화를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죠. 루이스 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디자인을 해서 방글라데시에 이제 기증을 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방글라데시 국회 의사당을 보시면 굉장히 웅장한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컨셉 자체가 이렇게 무슨 요새를 컨셉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의 요새가 되라 뭐 이제 이런 뜻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루이스 칸이 여기에 너무나 많은 그 재원을 이제 쏟아부어가지고 이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이 준공이 되기 전에 루이스 칸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그런 건물인데 제가 이제 가서 촬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국제기구에서 그러면 내가 코이카에서 이제 뭐 코디네이터라든가 뭐 정직원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이제 해외에서 발리언티어를 하든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시다가 그러면 연관된 국제기구는 도대체 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저게 UN에서 정하는 SDGs라고 그러는 UN에서 얘기하는 17가지의 지속 가능 목표가 있습니다. 저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코이카에서 지원 사업을 하게 되겠고요. 중앙 상단을 보시면 UNDP가 있습니다. 그래서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이 있겠고요. 오른쪽 상단이 코이카가 있고요. 다음 중간 쪽 왼쪽을 보시면 월드뱅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가 있는 ADB 아시아 개발은행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개발은행은 이제 본부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고요. 한국 분이 예전엔 저 ADB 총재를 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HCBC 은행 회장을 하셨던 신명호 회장님이 ADB 총재를 하셨고요. 이분이 HSBC 오시기 전에는 지금은 이제 국민은행으로 통합을 했는데 통합되기 전에 한국주택은행 그 행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통합이 돼서 이제 KB 국민은행이 됐는데 그 주택은행에 행장을 하셨고요. 그 오른쪽에는 또 이제 자이카라고 해서 코이카와 같은 일을 하는 일본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자이카가 있고. 지금 방글라데시가 다카에 신공항을 짓고 있는데 그 신공항을 지금 자이카 자금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중앙에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게이츠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이혼을 했지만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도네이션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개인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은행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 10월에 제가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이건 이제 코이카 나이지리아 오피스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예비조사 갔을 때, 피자빌리티 갔을 때. 이것도 이제 청년 창업에 관련된 거를 이제 예비조사를 갔었고요. 아부자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요게 이제 그 아부자에서 저희가 이제 SME라고 그러죠. 그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런 데에서 이제 어떤 그 소상공인들 마켓을 했었는데 제가 가가지고 그 이제 뭐 나이지리아 특산품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구매를 해서 서울에 와서 지금 지인들한테 선물로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거기서 이제 그 일하시던 분하고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SME 쪽에 일하셨던 분이신데 굉장히 그 나이지리아 분들이 되게 친절하셨던 것 같아요. 친절하시고 또 나이지리아가 이제 그 이 서부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그 석유가 많이 나는 산유국입니다. 산유국이고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드컵에서도 이번엔 또 모로코가 좀 좋은 성적을 냈지만 뭐 모로코라든가 뭐 세네갈이라든가 나이지리아라든가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코이카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하셨을 때 어떻게 하면 국제기구에서 이제 근무를 하실 수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개발협력 사업에 대해서 일을 한다라는 건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후진국이라든가 개발도상국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서울에서 근무하시는 뭐 근무 조건에 비하시면 굉장히 이제 실망을 하실 수도 있고, 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열악하다 그러시면 굉장히 열악할 수도 있겠는데,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으셨을 때 또 이렇게 해외에 나가셔가지고 많이 도전을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긴 어떤 인생의 호흡으로 본다 그러면 젊어서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것도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가 코이칸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국제 협력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직무라든가 일할 수 있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